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운영 체제 그리고 그 교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취 기준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성취 기준은 율령 체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 유교, 불교, 성리학이 수용되는 과정과 영향을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 7, 8 해서 8번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섯 번째에서는 유교, 다음 시간엔 불교, 그 다음 시간에 8번째 시간에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유교와 율령입니다. 네, 유교 그리고 율령이라는 것, 특히 율령이라는 것은요, 동아시아에서 국가를 다스리는데 널리 이용된 법입니다. 뭐 대명률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동아시아를 운영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용한 규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부터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크게 부상했고요. 통치의 정당함을 이야기를 하고 제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 선발에 이 유교 경전을 학습하는 것을 반영해서 과거 시험에 여러 가지 유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율령이 결합이 되는데요. 즉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는 생각과 가족 및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가 율령의 자체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가부장적 질서, 그리고 신분 질서,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우대 등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굉장히 수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율령의 정비 방향을 살펴보면은 진나라와 한나라 때는 형벌 위주의 법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너네 이것도 혼나. 뭐 몇 대야, 장 몇 대야, 아니 뭐 사형이야 이런 건데 점차 행정 법률이 증가하면서 율과 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율령이 체계화되는데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 때는 법정이 증가하다 보니까 율과 기존에 있었던 율 그리고 령 그리고 격 그리고 식으로 각각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네, 중앙에서는 삼성 그리고 육부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 보시면 삼성과 육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요. 각각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상서성에서는 이, 호, 예, 형, 병, 공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것이 각각 다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주와 현을 설치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요. 각각 호적을 작성해서 토지를 분배하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군대로 파병을 시키는 등의 징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토지 그리고 수치, 군사제도를 살펴볼 텐데 당나라 때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균전제로 인해서 토지를 농민한테 지급을 하면 조용조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병사로 복무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주니까 그 땅을 준 만큼 국가에 이런
세금으로서 또는 병사로서 역할을 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수치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도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관리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관리 선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과거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교 경전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귀족 세력을 견제를 하거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TMI로 얘기를 한다면 이 과거제는요. 수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 당나라 때는 이제 면접 시험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네, 전시라고 해서 네, 전시라는 거는 최종 시험인데요. 최종 시험에 황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네, 최종 시험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이제 이런 유교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국자감 그리고 지방에는 문묘를 설립해서 지방에서 유교 교육을 전담하고 있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네, 동아시아의 율령 체제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런 과거제 등등이 동아시아의 각국이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국가 체제 정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학을 장려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각국 나라의 사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별적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별적으로 수용을 했는지 각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삼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율령을 도입을 하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조금 TMI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때, 그 다음에 신라는 그렇죠. 버풍왕 때 율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입을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신라는 특별한 신분제가 있었죠. 골품제를 바탕으로 관이나 관직에서 고유성을 유지하지만 그 과거제 대신에 독서 상품과라는 걸 실시하였다라고 여러분 여기 아래 사료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에게서 상품과 중품과 하품이 각각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육부제를 시행하지만 명칭과 운영의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발해의 삼성육부제인데요. 성 이름이 다르죠.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으로 다르고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눈 것도 신기하지만 충은 인의 지예신이라 그래서 각각의 역할 그 부서의 명칭도 운영도 독자적으로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율령이 있었는가를 봤더니 다이호 율령이 8세기에 맞춰집니다. 당의 율령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모습으로 이건 독자성이니까 어떤 게 다른가? 중앙행정조직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신기관이 중시가 되고요. 상급지방 행정조직에만 중앙에서 관인을 파견하고 군에서는 지방에서는 현재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해서 지방 세력도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이제 중앙 관제인데요. 기존의 삼성 육부로 운영이 되었다면 중국에서는 삼성 육부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게 일로 넘어와서는 일본에서는 이관 팔성 체제로 운영이 되더라. 그 중에서 신기관과 태정관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교나 율령이 수용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한자를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여러분들 이름에도 한글 이름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름에도 한자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교와 율령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한문학이 발달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유교와 율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유교와 율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에서 수와 당에서 완성이 되지요. 어떻게요? 중앙에서는 삼성, 육부, 그 다음에 지방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땅을 먼저 주죠. 균전제로 땅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세금인 조를 걷고요. 그 다음에 군대로서 부병제로서 군대로 모으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동아시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데 신라에서는 독특하게 신라에서는 그렇죠. 골품제로 운영을 하더라. 그리고 또한 과거제 대신에 독서, 삼품과 그러고 보니까 아래에서 여기서 과거제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과거제까지.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삼성육부를 쓰지만 명칭과 운영이 독자적이더라 라는 특징.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호 율령으로 펼쳐지지만 이관 활성제로 운영을 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 지우고 다시 쓸게요. 신기관이 등장을 하더라 라고 특별하게 이용을 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한 번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